네, 여러분 주말 잘 쉬셨습니까? 10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10월도 이번 주가 마지막이죠. 이번 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대형 이벤트들이 많은, 심지어 기업 실적도 아주 우리나라를 따진 빅테크들의 실적이 몰려있는 아주 중요한 또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 주요 내용들 시장 내용 중심으로 좀 브리핑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주간 증시 전망을 이제 첫 기사로 가져왔는데요. 보시죠. 4,000피 고지가 코앞이다. 에이펙, FOMC에 쏠리는 눈. 예. 여기에 사실 제목에 다 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담 이달 말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29일, 그다음에 미중 정상회담이 30일, 그다음에 한중 정상회담 30일 이 코스대로 쭉 진행이 좀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하나하나 또 우리와 관련된 지금 한일 정상회담도 지금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번에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메가 이벤트들이 지금 몰려 있고, 특히 이제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 역시 이제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크죠. 지난주 주말까지만 나온 내용만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이제 우리는 준비 다 됐어. 한국만 오케이 하면 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일종의 압박이긴 하겠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지금까지 미국이 원하는 스케줄대로 좀 해오지는 않은 상황이고, 이재명 대통령도 에이펙 정상회담 때문에 서둘러서 합의할 생각은 없다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합의가 나오면 이제 우리 측에서도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우리도 그냥 국민들한테 설득시킬 만한 내용이야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마 합의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얼추 좀 정리가 된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봅니다. 또 그 다음 날 있는 미주 정상회담 역시 이제 이번에 특별히 뭐가 되지는 않더라도 주말에 나온 얘기를 보면 일단 히토류 관련돼서는 베스트 장관 1년 금지나 이런 부분들 연기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면 아주 대단한 드라마틱한 그런 합의 결과가 나오진 않겠지만, 그렇더라도 미중 이 정상회담에서 뭔가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확실히 이제 관세 협상 관련된 또 노이즈들이 상당 부분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중요한 건 역시 FOMC죠. 지금 기본적으로 시장에서는 이번에 25pp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연준에서 나오는 최근 분위기, 또 파월 의장의 최근 나온 얘기들도 종합을 해보면 일단 이번에 25pp 내리는 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또 그럼 시장의 관심은 12월 달에 또 내릴 것이냐. 그래서 올해 얘기했던 하반기에 3번 인하가 다 기정사실화 될 것이냐. 이쪽으로 또 포커스가 옮겨질 것 같은데, 일단 CPI가 괜찮았죠.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하는데 큰 걸림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쪽 경제 일정으로는 이제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잇따릅니다. 한화오션, 포스코홀딩스 27일, 그다음에 오늘 있죠. 그다음에 29일에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그다음에 30일 날 삼성전자 이제 본실적 발표 있고요. 현대자동차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 또 2차 전지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잇따라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만 있는 게 아니라 퓨처엠, LNF 등등등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좀 한몸에 받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 이 지금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번 주에 나올 실적에서의 결과가 이제 이 펀더멘탈 관련된 지금까지 2차 전지주들의 강세 배경은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ESS라든가 이런 부분들.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펀더멘탈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니까 상당히 좀 중요한 2차 전지주들 이 강세의 지속성 여부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자, 환율 얘기도 좀 월요일이니까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제 못난이 원화라는 제목을 좀 쓸 정도로 최근에 원화 가치가 좀 약하죠. 우울한 성적표받은 이유는 이제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한 분석 내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표가 이게 이 표는 없던데 이 신문에 제가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지난주에 우리 원달러 환율은 마이너스 2.39% 하락을 했습니다. 이 1,440원대까지 야간장에 근처까지 갔었고요. 1,439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34원이나 한 주 동안 좀 올랐고요. 최근에 보면 엔화가 마이너스 3.1%, 유로화가 마이너스 1.1%, 파운드화 마이너스 0.86%, 캐나다 달러가 마이너스 0.75%, 대만 달러가 마이너스 1.1% 이렇게 있는데, 엔화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총리가 바뀌면서 총리의 유동성 확장 정책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엔화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변수 말고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반면에 위안화, 스위스 프랑은 오히려 달러보다 더 가치가 올라가는 절상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화 가치가 다른 주요국 통화들에 비해서 유난히 조금 더 특별한 뭐 재료가 없는데도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일단 현재까지 원화 가치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한미 협상, 이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해서 지연되고 있는 거, 요거를 좀 보여주는 거고요. 사실은 여기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는 서학개미들의 움직임이라고 저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학개미들이 계속해서 해외 투자, 미국 투자를 늘려가니까 결국 달러로 가져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요가 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서학개미들이 미국 투자, 그러니까 국내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국내 투자는 지금 사실 아시는 것처럼 관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도 3,900선 중반대까지 치고 올라갈 때 외국인은 최근에 좀 주춤하니까 기관이 올라가고 개인은 상당히 많이 팔았거든요. 결국 개인은 아직 국내 시장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뛰어들 생각이 아직은 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들이 가만히 놀고 있느냐? 아니죠. 미국 시장으로 해서 투자를 좀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달러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계속 올라가고 달러 값이 올라가고 원화 값이 떨어지는 겁니다. 계속 환전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 두 가지, 그러니까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드라마틱하게 1,330원대 중반 이렇게 떨어지기가 참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이 가게에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1,400원대의 뉴노멀 이 얘기도 결국은 우리나라 분들이 해외 투자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게 상당히 좀 기인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개별 종목 얘기를 좀 오늘 앞서서 좀 땡겨봤습니다. 현대건설 얘기인데요. 국내 최초로 미 대형 원전 건설 계약을 맺었습니다. 기본 설계를 맡았는데 사실은 뭐 EPC 그러니까 설계 뭐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조달 시공까지 아마 현대건설이 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할 수 있는 나라 그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중국이나 러시아 일부 나라 빼고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만우가 얘기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스가가 미국의 이 조선 제조업을 이제 키우겠다, 부흥하겠다라는 게 이제 그걸 우리가 제안했던 게 마스가고. 지금 우리가 이번에 한미 이제 경주에서 열릴 이제 에이펙 정상, 부산에서 열린다는 얘기도 좀 나오는데 어쨌든 한국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미국 측에 좀 제안을 아마 이미 했겠죠. 얘기가 나오는 게 만우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원자력 이익을 이제 부흥을 시켰다. 이게 이제 우리의 지금 두 번째 어떤 뭐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될 경우에 이 만우가 프로젝트가 만약에 현실화된다고 그러면 이거를 실행해서 옮길 수 있는 회사가 현대건설, 뭐 삼성물산, 뭐 몇 회사 정도 안 됩니다. 여기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등등등 이 원전 밸류체인에 있는 회사들.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없으면 미국의 만우가도 없고 미국의 원전이 중국의 원전을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이걸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주말에도 뭐 그런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미국의 원자력과 좀 중국의 원자력 기술이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원전을 좀 엄청나게 짓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은 원전을 좀 못 짓고 있지 않습니까? 뭐 SMR 얘기를 하고 좀 SMR 언제 질지 모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선업도 그렇습니다만 조선업을 좀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거고 미국이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서 한국의 전업 수준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미국이 원자력, 그러니까 지금 AI 산업의 가장 중요한 지금 어떻게 보면 필요한 인프라가 전력 공급인데 이거를 해줄 수 있는 게 결국 원전이나 SMR 이쪽인데 이걸 해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만우가 협정도, 만우가 프로젝트도 상당히 이번 협상에서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긴 있는데요. 그걸 할 수 있을 때 이제 선도적으로 앞에서 EPC 작업을 할 수 있는 설계, 용역, 그다음에 실제 시공 이것까지 다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글로벌하게 몇 안 되는 회사 현대건설 실제로 계약을 맺었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원전주들이 실체보다는 주로 기대감으로 올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실체가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건설 지난주에 좀 주가 많이 움직인 것도 결국 이런 것들이 미리 좀 반영이 된 게 아니냐. 어떻게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좀 미리 새 나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펀드와치 가보죠. 지난주까지도 2차 전지주들이 ETF 시장을 휩쓸었습니다. 표 한번 보시죠. 국내 주식형 펀드 주간 성과 탑5 보시죠. 1, 2, 3, 4, 5 중에 4개가 2차 전지입니다. 아주 CG를 잘 뽑으셨는데요. 두 번째가 이제 조선. 지난주에 이제 이번 주에 에이펙 정상회담 때문에 이제 지난주에 조선주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였던 게 그대로 좀 반영이 돼 있죠.
확실히 이제 1위는 레버리지 1위, 2위, 3위까지 세 개 1등, 2등, 3등은 레버리지 상품들이었고 20%에 육박하는 또 더 높은 그런 수익률을 냈고요. 그다음에 4위와 5위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인데 뭐 사실은 레버리지 상품에 뭐 비합이 뭐 이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높은 수익률을 좀 보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2주 연속 2차 전지 기주들이 강세를 보여왔고 앞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 주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번 주가 2차 전지주들이 계속 갈 거냐 말 거냐를 가늠하는 굉장히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식형 펀드 수익률 3% 정도 나왔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코스피가 한 주 동안 5% 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ETF 평균 수익률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좀 강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해외 주식형 펀드는 좀 저조해서 0.5% 수익 내는데 그쳤고요. 지역별은 일본이 여전히 강합니다. 3%. 그래도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는 코스피가 훨씬 나았고요. 개별 상품 중에 미래에셋의 인도 레버리지 ETF가 7%. 레버리지까지 썼는데 7%인데 인도가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주 딱히 그렇게 화끈하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 또 한 주 시작이 됐습니다. 좋은 투자, 좋은 결과 또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